이봐요, 여러분. 오늘 진짜 레전드 각 나오는 거 맞죠? 도쿄 한복판, 그것도 천황폐하가 계시는 바로 그곳. 코큐 앞에서 펼쳐지는 유나의 익스트림 챌린지. 과연 저 돌부처 같은 아저씨 코구고 에이칸을 웃길 수 있을 것인가? 화면 속 김유나. 아니, 유나의 도쿄 엑스트림 채널의 크리에이터 유나는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최신 유행의 크롭탑과 찢어진 청바지, 눈에 띄는 핑크색 염색 머리, 얼굴엔 반짝이는 피어싱까지. 누가 봐도 인싸 그 자체인 그녀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달린 짐벌이 들려 있었다. 배경으로는 장엄한 고큐의 돌담과 해자트가 보였다. 평일 늦은 오후 따사로운 햇살 아래 관광객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풍경 속 유나의 목소리만이 유독 도발적으로 울려 퍼졌다. 자, 오늘의 미션. 저기 저 부동자세로 서 계신 코구고 에이칸 아저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저분께 제가 얼마나 큰 웃음을 선사할 수 있을지. 좋아요 10만 개 넘으면 다음엔 후지산 정상에서 먹방 갑니다. 팔로워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린 유나는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며 목표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목표는 고쿄 히가시 교엔 입구 근처 오테몬 옆 초소에서 미동도 없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한 명의 황궁 호위관이었다. 그의 이름표에는 다나카 켄지라고 적혀 있었지만 유나에게 그의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채널 조회수와 좋아요를 위한 소품 혹은 도전 과제일 뿐이었다. 다나카 켄지 경부부. 30 중반의 그는 규정에 맞는 완벽하고 깔끔한 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덩치가 특별히 크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았지만 다부지고 절도 있는 모습에서 오랜 훈련의 흔적이 묻어났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 없었지만 자세히 보면 굳게 담은 입술과 미간에 희미한 긴장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관광객들의 소음, 무례한 질문들, 그리고 가끔씩 벌어지는 돌발 상황들. 그는 가만이라는 단어를 속으로 되뇌며 주어진 임무에 집중하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신경을 거스르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유나는 처음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다나카 경부보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진짜 좋죠. 혹시 웃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다나카는 미동도 없었다. 유나는 카메라를 향해 혀를 쏙 내밀었다. 오, 이 아저씨 완전 철벽인데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요? 댓글로 아이디어 좀.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옆에서 막춤 춰봐요. 간지럼 태워봐요. 일본 전통 개그 해봐요. 저러다 잡혀가는 거 아님? 등등. 유나는 막춤이라는 댓글에 눈을 빛냈다. 오케이, 막춤 콜. 유나는 갑자기 최신 아이돌 음악을 크게 틀고 다나카 경부보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막춤을 추기 시작했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관광객들이 흥미롭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다나카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했지만 그의 온 신경은 등 뒤에서 요란하게 움직이는 유나에게 쏠려 있었다. 메이와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가 가장 경멸하는 것 중 하나였다. 유나의 도발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다나카 경부보 주위를 빙빙 돌며 그의 절도 있는 걸음걸이를 과장되게 흉내냈다. 마치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걷는 모습에 몇몇 젊은 관광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다나카는 짧게 고개를 돌려 유나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것을 드디어 반응이 왔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더욱 신이 났다. 여러분 보셨어요? 드디어 저를 보셨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유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다. 그것은 다이소에서 산 듯한 저렴한 플라스틱 사무라이 칼 장난감이었다. 그녀는 그 칼을 어설프게 휘두르며 다나카 경부보 옆에 바짝 붙어섰다. 마치 자신이 그의 동료라도 된 것처럼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다나카의 굳게 담은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제복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모멸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코쿄를 지켜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얍! 유나는 장난감 칼을 휘두르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점잖게 차려입은 한 노신사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실례지만 그만하는 것이 좋겠소. 이곳은 신성한 장소이고 저분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시오. 당신의 행동은 매우 무례하오. 유나는 노신사를 흘끗 쳐다보더니 카메라를 향해 윙크하며 속삭였다. 오 마이 갓! 꼰대 등장. 여러분, 이런 분들 꼭 있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녀는 노신사의 충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다시 다나카 경부보에게 집중했다. 노신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의 뒷모습에서 씁쓸함이 느껴졌다. 라이브 채팅창은 더욱 과열되었다. 저 할아버지 모임? 유나 언니 꿋꿋하게 파이팅.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저 코구웨이칸 진짜 보살이다. 일본 망신 다 시키네. 응원과 비난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만 유나는 오직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만 골라 읽으며 용기를 얻었다. 더 자극적인 거, 더 센 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다. 이 영상만 터지면 나도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어. 유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채널 로고가 그려진 작은 원형 스티커를 몰래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다나카 경부보에게 다가가며 그의 등 뒤 제복의 견장 근처에 그 스티커를 붙이려고 시도했다. 그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행위. 그것은 명백한 선을 넘는 행동이자 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마지막 도발이었다. 다나카 경부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의 대리엔 몇 달 전 비슷한 상황에서 흥분한 관광객에게 폭언을 듣고 상부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던 기억이 스쳤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눈앞에 이 철없는 여자는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제복 안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유나의 차가운 손가락이 그의 제복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어쩌면 이미 닿았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다나카 경부보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쌓이고 쌓였던 스트레스, 반복되는 모욕감, 그리고 신성한 제복과 임무에 대한 모독감. 그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살아게! 마치 얼어붙은 공기를 찢는 듯한 낮고 위협적인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모욕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자 인간적인 분노의 표출이었다. 동시에 그는 반사적으로 팔을 휘둘렀다. 유나를 밀쳐낸다는 의도보다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불쾌한 존재를 떼어낸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유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짐벌과 스마트폰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다. 액정이 박살났는지 화면은 기괴한 각도로 깨진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춤을 추던 유나도, 그녀를 구경하던 관광객들도, 심지어 멀리서 들려오던 도시의 소음까지도. 오직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다나카 경부보의 숨소리와 넘어진 채 충격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유나의 얼굴만이 현실처럼 남아있었다. 몇몇 관광객들이 놀라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방금 전까지 유나의 행동을 흥미롭게 지켜보거나 촬영하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은 이제 넘어진 유나와 굳어버린 다나카 경부보를 향해 있었다. 렌즈 속에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싸늘하고 당혹스러운 장면이 담기고 있었다. 다나카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넘어진 유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완벽했던 제복 위로 그의 통제력을 벗어난 인간적인 감정의 얼룩이 묻어난 순간이었다. 유나는 넘어진 충격과 아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으로 잠시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레전드 영상 각을 외치던 조금 전의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서진 스마트폰 화면처럼 그녀의 계획과 기대도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았다. 이 극적인 장면은 유나의 깨진 카메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수많은 스마트폰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들은 곧 무서운 속도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건은 예상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코쿄 코구고 에이칸 폭행, 관종 인플루언서고 참교육, 도쿄 황궁 앞 충격 영상 같은 자극적인 해시태그와 함께 유나와 다나카 경부보의 영상은 일본과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처음에는 넘어져 훌쩍이는 유나의 모습만 편집된 짧은 영상이 퍼지면서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를 저렇게 밀치다니, 일본 코구구 에이칸 너무 폭력적이다, 유나 힘내라 같은 반응들이었다.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셀카와 함께 저는 단지 즐거운 영상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너무 무서웠어요라는 감성적인 글을 올렸다. 그녀의 채널 구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곧이어 유나의 도발적인 행동 전체가 담긴 풀 영상과 주변 관광객들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었다. 장난감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듯한 모습, 노신사의 충고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티커를 붙이려 하거나 제복에 손을 대려 하는 장면까지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저건 도발이 아니라 시비 수준인데? 코구고 에이칸이 보살 잃었네. 나 같으면 저 정도로 안 끝났다. 나라 망신 제대로 시키네. 저런 애들은 채널 폐쇄해야 한다. 자업자득이다. 비난의 화살은 이제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얻은 것은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무개념 관종, 국제망신녀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었다. 악플 세례에 시달리던 유나는 결국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진정성 없는 변명이라는 비판만 더해질 뿐이었다. 그녀는 원하던 글로벌 인지도를 얻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꿈꾸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한편 다나카 켄지 경부보는 즉시 근무에서 제외되었고 황궁경찰본부, 황궁경제 내부조사에 회부되었다. 언론은 그의 과잉 대응을 문제 삼았다. 국가의 얼굴인 황궁호위관이 민간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유나의 도를 넘은 행동과 평소 황궁호위관들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도 함께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들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관광객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는 동정론과 옹호론도 만만치 않았다. 다나카는 조사 과정에서 묵묵히 사실만을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규정을 벗어났음을 인정했지만 당시 느꼈던 모멸감과 위협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오랜 근무 기록과 동료들의 탄원, 그리고 유나의 명백한 도발 행위 등이 참작되었다. 최종적으로 그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회의감을 남겼다. 다시 근무에 복귀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방어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자신을 더욱 단단한 규율의 갑옷 속에 가두려는 듯 보였다. 저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시간이 흘러 사건의 떠들썩함은 점차 가라앉았다. 하지만 인터넷의 바다에는 여전히 그날의 영상과 기사들이 흔적처럼 남아있었다. 유나는 한동안 잠적했다가 몇 달 후 완전히 다른 콘셉트의 채널로 복귀했다. 이전의 자극적인 콘텐츠 대신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거나 조용한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 차분한 영상들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반성하고 변화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은 그녀에게 관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그녀의 영상 댓글창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들과 싸늘한 조롱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았다. 유나는 겉으로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신을 향한 비난이 담긴 댓글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유명세의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다나카 경부보 역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웠고 그의 자세는 더욱 꼿꼿하고 빈틈없어 보였다. 하지만 동료들은 알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그가 얼마나 자주 깊은 한숨을 내쉬는지, 쉬는 시간에 혼자 창밖을 보며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는지.
그는 여전히 전역을 고민하고 있었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황궁호위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이 제복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매일같이 흔들렸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유나는 도쿄의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톡톡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무심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했다. 화면에는 황궁호위관 근무 환경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에는 얼마 전 자신이 일으켰던 사건이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유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철없던 행동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켜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화면 속 화려한 모습 뒤에는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다나카 경부보는 다음 근무 교대를 위해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각 잡힌 제복, 굳게 담은 입술, 공허해 보이는 눈빛. 문득 그는 유나라는 인플루언서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경박함과 무례함 뒤에 감춰져 있었을지도 모를 불안감과 인정 욕구. 어쩌면 그녀 역시 이 차가운 도시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제복의 무게와 함께 그날의 기억이라는 또 다른 짐이 놓여 있었다. 도쿄의 번잡함 속에서 그날의 사건은 점차 잊혀가는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에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유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관심을 끌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일본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조회수나 좋아요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물론 여전히 그녀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존재했지만 조금씩 그녀의 변화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녀는 가끔씩 악플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예전처럼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어쩌면 그녀는 그 사건을 통해 진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나카 경부보는 결국 전역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후배 호위관들의 정신 건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상부에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엄격함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함과 깊이가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규율 속에 자신을 가두는 대신 그 규율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심한 듯 보였다. 두 사람은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다. 서로의 소식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한때는 서로에게 최악의 기억을 안겨주었던 두 사람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사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셈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유나는 고쿄 히가시 교엔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 없이 평범한 관광객의 모습으로 그녀는 조용히 오테몬 근처를 거니며 예전에 자신이 소란을 피웠던 장소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는 여전히 새로운 황궁 호위관이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유나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감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다. 같은 날 오후, 다나카 경부보는 휴가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그날의 소란스러웠던 오후가 떠올랐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괴롭거나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그저 아련한 기억의 한 조각일 뿐이었다. 그는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복을 벗은 그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장과 다를 바 없었다. 도쿄의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간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유나와 다나카의 이야기도 그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일 뿐이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복잡하고 미묘한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개인의 고뇌, 전통과 현대의 충돌, 그리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해가는지일 테니까. 유나의 채널은 점차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극보다는 공감을 이야기하는 크리에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일본의 작은 마을 축제에 참여해 현지인들과 어울리고 사라져가는 전통 공예 장인을 만나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등 그녀의 콘텐츠는 이전보다 훨씬 깊이 있고 따뜻해졌다. 구독자 수는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그녀의 콘텐츠를 좋아하는 팬덤이 형성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댓글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끔씩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면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제는 그것 또한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다나카 경부보는 황궁경찰본부 내에서 신망받는 선배이자 리더로 성장했다. 그는 신입 호위관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엄격한 규율 교육과 함께 정신적인 지지와 상담에도 힘썼다. 그의 노력 덕분에 호위관들의 근무 만족도가 조금씩 향상되었고 이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현장 근무에도 참여했지만 이제 그의 역할은 단순히 경계를 서는 것을 넘어 조직 전체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 경험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황궁 앞 인플루언서 난동 사건은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 사건이 던졌던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책임감은 어디까지인가? 표현의 자유와 타인에 대한 존중 사이의 경계는 무엇인가? 제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어느 날 유나는 한 강연회에 초청받았다. 실패와 성찰,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였다. 그녀는 많은 청중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했다. 화려한 성공만을 쫓았던 시절의 어리석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파장,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이야기.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박수를 보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시겠어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다. 아니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때의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고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평생 반성하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 실패가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다. 한편 다나카 경부보는 정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명예로운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동료들은 그의 오랜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송별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의 호위관 생활을 돌아보았다. 힘들고 고된 순간도 많았지만 국가와 황실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 송별회 날 그는 동료들 앞에서 짧은 연설을 했다. 그는 엄격한 규율과 명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동료를 아끼고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며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젊은 시절의 과오에 대한 성찰과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가 녹아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한 젊은 호위관이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부보님, 혹시 예전에 그 인플루언서 사건 때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다나카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힘들었지. 아주 많이.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일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네. 덕분에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 호위관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으니까 모든 경험에는 배울 점이 있는 법이지. 그의 대답은 젊은 호위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엄격하고 완벽해 보이기만 했던 선배의 인간적인 면모와 지혜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퇴 후 다나카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텃밭을 가꾸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다. 가끔씩 도쿄에서 동료들이 찾아오면 그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긴장감이나 스트레스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과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유나는 여전히 크리에이터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상 제작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영상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으로, 자극보다는 깊은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에도 힘썼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과거의 한 지점에서 교차했던 기억을 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패와 성찰, 책임과 성장,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담겨 있었다. 도쿄라는 거대한 도시의 소음 속에서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유나와 다나카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유나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선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선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책에는 그녀가 인플루언서로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논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황궁 앞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는 한 챕터를 할애하여 당시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과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상대방, 다나카 경부보에 대한 미안함을 진솔하게 표현했다. 그녀는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을 마주한다.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 선을 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만의 선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가는 용기일 것이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적어도 내가 넘었던 선과 지켜야 할 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려 한다.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해 고민하던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나는 더 이상 논란의 인플루언서가 아닌 성찰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진솔한 작가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한편 은퇴한 다나카는 우연히 서점에서 유나의 책을 발견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구입해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한 서재에 앉아 차분히 책을 읽어 내려갔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잠시 숨을 멈추기도 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었다. 책을 덮은 그는 창밖의 푸른 논밭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나의 진솔한 사과와 성찰이 담긴 글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것으로 그 길고 길었던 사건은 비로소 완전히 마무리된 것인지도 몰랐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 도쿄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한 인플루언서의 철없는 도발과 황궁 호위관의 예기치 못한 반응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화면 너머의 우리에게도 잔잔한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오늘 어떤 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